안녕하세요.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드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 영상 제작 마스터 파트 2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델 선택과 스타일 실습을 통한 일러스트 제작하기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모델 선택하기인데요. 사실 미드저니는 버전 1부터 지금 버전 6까지 그리고 세 종류의 니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탑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초 형태의 모델부터 지금까지 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슬래시 세팅스를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세팅창이 등장하는데 가장 상단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델은 총 V1, V2, V3, V4, V5, 그리고 5.1, 5.2, 그리고 6까지, 그리고 세 종류의 니지 4, 5, 6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프롬프트 입력에서 파라미터처럼 대시 대시 버전을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모델을 변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을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지5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스타일을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니지5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최신 버전인 니지6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알파 버전이기도 해서 조금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정되어 있고 정확한 스타일 표현이 가능한 니지5를 우선하여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니지6로 유사한 형태의 스타일들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로 니지5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혹은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타일 파라미터가 붙어있는 이미지인데요. 스타일은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적용 대상 그리고 호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지5를 위한 스타일에는 총 3가지의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익스프레시브, 큐트, 그리고 시닉입니다. 자, 먼저 익스프레시브인데요. 기본적인 니지5는 일본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취향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때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이러한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금은 서양에서 많이 쓰이는 애니메이션 톤으로 그림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물 얼굴을 보시면 눈의 비율이나 얼굴의 형태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소 과장된 형태의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 조금은 실제 인체 비율에 맞게 표현이 된 서양식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화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큐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대상이나 요소들을 귀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눈을 조금 크게 표현한다든지 외곽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원형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귀여운 이모티콘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타일 큐트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시닉입니다. 시닉 같은 경우에는 장면 구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물, 주제부, 그리고 배경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관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니지6를 한번 볼게요. 자, 좌측부터 익스프레시브 스타일로 표현한 니지6, 그리고 큐트 스타일, 그리고 시닉 스타일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익스프레시브 스타일은 니지6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 형태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파라미터는 스타일 로우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큐트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롬프트에 스타일 큐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기존의 니지5에서 스타일 큐트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닉인데요. 시닉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롬프트 안에 스타일 시닉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니지 모델에서 5번째, 6번째의 니지 모델에서 가장 크게 구성으로 사용되었던 시닉, 큐트, 익스프레시브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스타일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레퍼런스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활용한 것처럼 그러한 특정한 여러분들이 준비해놨던 이미지의 스타일을 새롭게 생성하는 이미지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일관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미지의 미학과 분위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등장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인 미드저니 6번째 버전 그리고 니지 6번째 버전에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직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용 방법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면서 사실 이러한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혹은 속성 등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부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 레퍼런스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하이픈 2번에 이렇게 sref 그리고 한 칸 띄고 똑같이 이미지 주소, 이미지 프롬프트 적용하는 것처럼 주소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콜론 2번을 넣어주시고 숫자를 넣어서 그 가중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레퍼런스 파라미터와 동시에 이 스타일 웨이트라는 파라미터도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스타일,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얼만큼 새롭게 반영을 할 것인가를 또 숫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좌측에 먼저 레퍼런스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 두 번째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측에 있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의 가중치는 2만큼,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4만큼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반영된 내용을 스타일 웨이트 10만큼 반영을 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콜론 2번의 2와 4는 1번 이미지와 2번 이미지의 상대적인 정도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 웨이트는 그 합쳐진 이미지를 얼만큼 스타일로 반영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가 먼저 웨이트가 결정된 후에 그 결정된 스타일을 새로운 이미지에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 라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제가 이 웨이트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좌측의 이미지가 2만큼, 두 번째 이미지가 4만큼 반영이 돼서 우측에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웨이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이미지가 4만큼, 두 번째 이미지가 2만큼,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동일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가 모두 2, 그래서 결과물이 우측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눈에 동일하게 혹은 조금
가중치가 편향돼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타일 웨이트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레퍼런스 각각 이미지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두고 총 3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좌측부터 스타일 웨이트가 10, 100, 10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눈에 이러한 스타일이 얼만큼 적용이 됐는지 살펴보실 수 있죠. 제가 실제로 느껴봤을 때는 10에서 100 사이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000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텍스트 프롬프트가 잘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미지 웨이트와 동일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값보다는 적절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래시 세팅스 입력해 주신 후에 이렇게 메뉴를 열어보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모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형태의 변화가 있어 왔는지 동일한 프롬프트로 한번 이미지들을 만들어 볼까요? 셔츠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 1이고요. 두 번째 버전 2 동일한 프롬프트로 세 번째 버전 선택했고요. 세 번째 버전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일단 니지는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 그 다음에 5.2 비교적 최근 버전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섯 번째 버전을 알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 굉장히 조악하죠. 그리고 세 번째 버전입니다. 사실 거의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로 그리고 이 네 번째 버전에 와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룹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떠한 사람인지가 분간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이미지 생성이 네 번째 버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버전에서 또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에서 5로 넘어오면서 이 사진이 생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5.1 버전 이런 일러스트풍도 잘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특징도 조금 더 잘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 이렇게 일러스트와 실사 사진까지도 다 표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는 손색이 없죠. 제가 정확하게 포토라는 프롬프트를 넣지 않았으나 약간
이런 사진들도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일러스트레이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 사진이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게 9버전에서는 사실 사진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니지로 한번 과거 버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파라미터로서도 버전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지 5번째, 니지 6번째. 자, 이렇게 니지 4번째 버전에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번째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출중해졌습니다. 그리고 6번째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들이 조금 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더 오밀조밀한 표현도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니지 6번째 버전도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지 5에서 스타일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6번째 버전 이렇게 모델을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니지의 스타일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지 6번째 버전을 클릭해 주셔도 여전히 로우 모드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지 5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디폴트 스타일 옆에 익스프레시브 스타일, 큐트 스타일, 시닉 스타일 이렇게 오리지널 스타일까지 등장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동일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종횡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본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익스프레시브 스타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뒤에 스타일 익스프레시브가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큐트 스타일 선택하시고 동일한 프롬프트로 그러면 스타일 큐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닉 스타일 눌러주시고 동일한 프롬프트 입력해 주시면 스타일 시닉 이렇게 파라미터로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오리지널 스타일은 사실 니지 5번째 모델의 9버전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격적으로 업무나 작업에 사용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스타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그야말로 기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시브 스타일입니다. 조금 디즈니나 픽사에 등장할 법한 캐릭터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큐트 스타일은 말 그대로 조금 더 귀여운 일본풍의 그런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닉입니다. 시닉 같은 경우에는 인물 그리고 주제부와 배경의 조화가 이렇게 구도로서 시선이 모이게끔 계속 시선이 모이게끔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타일, 이런 니지 버전의
니지 모델의 스타일 차이였고요. 자, 이런 스타일을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인 6번째 니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지금 니지 6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가 아닌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넣고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를 넣었고요. 큐트 넣었습니다. 시닉도 넣었고요. 자, 먼저 스타일 익스프레시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율의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은 니지6 기본 스타일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 큐트가 약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체 혹은 색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우측 상단 이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간혹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닉 이것도 프롬프트로 제가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도들이 등장하죠. 좌측 상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알파 버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니지 그리고 각각의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다시 버전 6로 바꿔주고요. 저는 로우 모드를 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될 원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레인보우 같은 느낌이 드는 투명한 아크릴 판을 네, 이렇게 마치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느낌의 이미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균일한 우측 상단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 레퍼런스를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대조군을 넣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에 뒤에 스타일 레퍼런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져와 주셔서 뒤에다가 넣어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요것도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카피를 해서 이 스타일 웨이트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뒤에 다시 스타일 웨이트를 1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500, 마지막 1000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의 기본적인 프롬프트 생성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프로필 사진 같은 느낌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타일 레퍼런스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톤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배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의상과 백그라운드에 혹은 이렇게 필터처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스타일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500,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이고요. 이렇게 반영이 됐고 이게 50입니다. 그리고 100, 500, 1000입니다. 굉장히 이 편차에 따라서 이 원본 이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마치 카메라 렌즈 앞에 이런 반투명한 셀로판지 같은 필터를 입힌 것 같은 효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10 정도 값을 넣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과감한 실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10 정도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지만 약간 과하지 않은 이런 톤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이미지를 두 가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이미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미지를 또 하나의 스타일 레퍼런스로 삼아서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지금은 그 가중치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정하게 이렇게 10 정도로 넣어보고요. 자, 요거는 지금 동등하게 들어간 거죠. 미리 작업을 게시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콜론 두 번에 4 그리고 이 친구는 콜론 두 번에 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반대로 2 그리고 4 이렇게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의 가중치를 넣지 않은 이중으로 만든 이미지고요.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들어간 것 같고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인물을 뜻하고 또 이 두 번째 넣어준 이미지가 인물을 뜻하기 때문에 아까 아크릴 판 같은 이미지는 조금 반영이 상대적으로 덜 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네, 이게 아크릴판이 굉장히 적은 2대 4 정도의 비율이고요. 요거는 반대로 아크릴판의 웨이트를 올려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니지 5번째 모델과 함께 미드저니 버전 1부터 한번 동일한 프롬프트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니지 5번째 버전에서 사용되는 그 스타일 파라미터 이런 것들도 종류별로 시연을 해봤고 그거를 아직 불완전하긴 하지만 6번째 니지 모델에서 비슷한 스타일을 만들어보는 것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가장 유용한 스타일 레퍼런스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고 각각의 웨이트 또는 스타일 웨이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타일 레퍼런스를 자유자재로 사용만 하실 수 있더라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풍부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작업하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